싸게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만 하면 이런 눌림목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흔들림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미친 남자 세일러 형님께서는 개미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라, 지금 비트코인 놓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투자 심리가 약한 자산인지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짐에 따라 그렇게 불타올랐던 소셜 비트코인 볼륨이 급락해버리고 투자 심리까지 완전히 이런 식으로 바닥이 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상승장도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3%, 5%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단기적인 흔들기, 단기적인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그때마다 계속 털려 나가시고, 비트코인은 역대급 자산이다, 혁신 자산이다 하다가도 5%, 10%만 빠져도 바로 대폭락이다, 도망쳐,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운 자산일 수도 있다. 바이더딥, 싸게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만 하면 이런 눌림목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내내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하락한다라고 해도 모든 코인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단기 조정장 때는 어떤 코인을 우리가 잘 공략해야 되냐, 시장보다 강한 코인을 우리가 찾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솔라나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리고 방송에서도 매일매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솔라나는 지금 비트코인 빠지고 알트코인 다 조정받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상승장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코인들 다 하락하고 눌림 나올 때 꿋이 하방 버텨주면서 지키면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때 얼마나 세게 튀어오르는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받을 때는 조금 조정받고 회복될 때는 더 크게 회복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잘 구성하셔야 조정받을 때도 버티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지난주에도 솔라나의 디파이 TVL은 조정도 없이 계속 상승하면서 22개월 만에 또 신고점을 갱신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비트코인이건 솔라나건 이더리움이건 디파이가 살아나야 진정한 불장, 그리고 그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라나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 시총 4위에 위치하고 BNB를 추격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로써 솔라나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기준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3위에 위치를 하면서 실제로 지난 일주일간 데이터를 보면 대다수의 코인들은 다 조정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코인 뭡니까?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 솔라나나 위프, 피스, 주피터, 이런 솔라나 생태계들은 잘 버텨주면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장이 단기 조정받을 때는 시장보다 강한 코인을 잘 속가내시고 골라낸다면 조정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보면서 상쇄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비트코인 흐름부터 간단하게 조금 짚어드리자면, 우선은 제가 63K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일봉 종가로 63K는 아직 훼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가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일단은 장대 양봉을 세워줬고, 현재 지금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려주면서 68.2K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지난 21년 불장의 신고점 구간이었던 이 69K 위로 일봉 종가 마감으로 다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69K 위에 확실하게 안착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트코인은 신중하게 보시고 이 63K를 훼손하는지 잘 지켜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열을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알트코인들도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과열을 시켜줬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개미도 털어주고 너무 과열됐던 알트코인들도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금 한 번 더 새로운 상승 파동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관들의 수요 내러티브는 현재 진행형이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올해 모든 ETF 인플로우 유입량 중에서 상위 6위 안에 2개의 현물 비트코인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3,400개의 ETF가 있는데 이 중에 유입량 전체 3위는 블랙록의 IBIT, 그리고 6위가 피델리티 FBTC.
얼마나 이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이 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고 엄청난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잘 가다가 조정 나왔다라고 해도 끝나고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열시켜주고 또다시 큰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오면서 상승해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미국의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인베이스에서 올해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유출이 일어났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거래소에서 대량 유출은 기관이나 고래들의 대량 매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구간에 비트코인 대량 유출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또다시 큰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또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빼가면서 대량 축적이 진행된다.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저는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 탱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 비트코인 80K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ETF 유입량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ETF 유입은 이제 시작뿐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아직 진짜 기관들의 얼로케이션, 포트폴리오 배분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배분이 시작되고 SEC에 지금 신청서를 다 제출해 놨는데 이게 허가돼서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80K가 뭡니까? 이번 사이클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 스테이블코인 1위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가 이번 반감기가 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것만 보면 물음표지만 왜 예측하기 어렵냐. 현물 ETF의 엄청난 기관 수요 출현으로 비트코인 수요는 이미 현재 채굴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메가 사이클, 메가 불장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이낸스 CEO뿐만이 아니라 테더의 CEO까지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는 스트래티지의 세일러 형님과 함께 든든한 우리 코인러들의 지원군이다. 왜냐하면 테더는 엄청난 분기별 수익을 보고 있는 크립토 기업인데 테더의 분기별 수익의 15% 비트코인 정기적으로 매집하겠다.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형님, 그리고 테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남자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매일매일 비트코인 사겠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팔고 던진다라고 해도 계속 밑에서 받아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정폭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강해질 것이고 수요가 폭발한다고 하면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트코인의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코인베이스 영국의 CEO, 영국의 재무장관과 가상자산 ETN 논의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통 금융 허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영국이었다. 근데 영국이 가상자산 허브로서 업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지 가상자산 ETN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 특히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 허브 UK까지도 지금 비트코인이 기관들 정식으로 제도권 관할 하에 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80억 달러로 아마존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엄청난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ETF 파급 효과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나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스트래티지는 역대급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나오고 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아마존은 미국에서 엔비디아 다음에 시총이 위치할 만큼 미국 시총 4위 초대형 빅테크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의 거래량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상회했다라는 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뱅가드의 CEO가 장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소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제공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월가의 양치기 소년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또 하나는 뱅가드의 CEO 팀 버클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명은 외우십시오.
얘네들은 앞에서 개미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뱅가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대 주주이고 지분을 7%나 가지고 있고, 더 재밌는 사실은 심지어 뱅가드는 블랙록보다 더 많은 채굴 기업에 지금 마이닝 컴퍼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외우시길 바랍니다. 뱅가드와 JP모건은 양치기 소년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니까 얘네들이 비트코인 나쁘게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코인 투자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덴쿤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이더리움 호재 소멸로 이제 폭락한다, 이더리움 호재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가격 상승에 가장 중요한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계속 역대급 디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계속 공급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일일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덴쿤 업그레이드 끝났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출렁했을 순 있지만, 이 업그레이드가 향후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특히나 이더리움 레이어 2 수수료를 정말 파격적으로 절감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성, 활용성과 확장성, 범용성을 가져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의 또 하나의 이슈 뭡니까? 5월달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 근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이더리움 ETF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추정된 양식 19B-4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될 때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19-B 신청하고 그 다음에 SEC에서 답안지 줘서 수정해온 다음에 또다시 재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가지고 SEC가 원하는 규정 맞춰오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됐었다. 지금도 뭔가 조금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는 당연히 가능성이 떨어지고 승인 기대감이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때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무조건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계속 트래킹하면서 추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아직 발현되지 않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크로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는 전통 증시와 크립토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돼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냐? 바로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에 따라서 지금 AI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AI 코인들이 왜 아직도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다고 제가 보냐면, 엔비디아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폭발이 나왔냐? 엔비디아가 신고점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폭발이 나왔다. 근데 AI 마켓캡을 보면 아직도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고, 이 구간을 뚫어준 이후가 진정한 AI 섹터의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구간. 물론 지금까지 AI 코인들도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가장 핫한 섹터는 맞다. 하지만 이 내러티브와 이 하이비 한 번 가고 끝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과열시켜준 이후에 올타임 하이를 뚫어주면 그때부터 더 큰 하이브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AI도 계속해서 우리가 트래킹해서 가야 되는 섹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기로 검토를 했다 하면서 연말정산 혜택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금 점점 더 한국에도 크립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크립토 투자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국힘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자에게 좋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좋냐? 지금 현재 제 방송 보시고 있는 저희 캐쳐 가족분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세금 안 내는 것만큼 코인 투자할 때 장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더 연기를 해준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소식이고, 그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인으로 돈 벌었을 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마지막 상승장이 될 수 있고 사이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도 없을 때 시드 퀀텀 점프, 여러분들 계좌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매크로 이벤트가 있습니까?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FOMC가 이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당연히 금리 동결 확률은 99%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파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최근 CPI와 PPI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때 파월이 어쨌든 금리 동결하는 건 알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 풀어나갈 것인지, 금리를 우리가 모두 컨센서스가 예상한 대로 6월에 내려줄 건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건지, 그것에 따라서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장의 흐름이 매크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이벤트도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온체인 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최고점까지 가려면 아직 단기 홀더 도미넌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의 실현 가격 도미넌스가 아직 과거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절반밖에 안 왔다. 적어도 단기 홀더들의 실현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과거의 프랙탈적인 고점 부분과 비슷해져야 우리가 그때부터 조금씩 매도를 고려하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먹을 구간이 요만큼 더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장이 MVRV 상으로는 과열 구간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난 사이클을 보면 이 과열 구간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과열 구간을 유지해주면서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고, 과거 21년 불장에서도 과열 구간을 돌파해주고 나서 과열이 더 가중되면서 가격이 대폭발이 나왔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미 신고점 갱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과열 구간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큰 과열의 4단계, 5단계까지 가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과열은 맞지만 과열의 초기 구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아직도 먹을 구간이 많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최종 방어선 어디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고래들의 평균 단가인 56.4K, 이 구간에 아주 강력한 지지대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예기치 못하게 크게 추가 조정이 나와도 56K를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50K까지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60K 아래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감기 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는 현재 예측으로 4월 20일에 예정되어 있고, 이제 블록당 625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됐다면 이제 3.125개로 절반이 줄어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갈수록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기관들과 고래들은 비트코인 사겠자고 난린데, 여기서 또 공급량이 절반으로 반토막 뚝 하고 줄어들면 얼마나 더 크게 시장이, 그 부분을 안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